자, 3번. 일러스트의 응용할 포즈를 만들어 보자. 자, 요것은 배경이 있는 일러스트. 이번에서는 그 스탠딩 일러스트를 만드는 그럴 때 써먹는 포즈 잡는 방법, 캐릭터의 특성, 이런 걸 중점으로 설명드렸는데요. 요거는 배경이 있는 일러스트에서 어떤 시나리오와 캐릭터 성격 이런 걸 보여줄지 그거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럼 실전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죠. 자, 1번. 우선 두 가지를 해볼 거예요. 자, 1번은 마법사. 화면 쪽으로 손을 뻗어서 마법을 시전하고 있다. 요거는 이제 투시도 필요하고요. 다이내믹한 포즈도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주제는 마법사지만 저는 지금 자료를 원투선수로 가져왔어요. 자, 왜일까요? 화면에 손을 뻗는다 라는 것을 그릴 때 화면에 손을 뻗고 있기만 하면 돼요. 이 자료가. 그렇다면 마법사라고 무조건 마법사의 자료를 찾는다거나 뭐 기사라고 무조건 기사 자료를 찾는다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응용을 해야 돼요. 자료를 찾을 때. 그래서 자료를 찾을 때 이렇게 응용할 수 있는 거 가장 필요한 거고요. 자, 그럼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우선 가장 많이 쓰는 가로 형태의 비율로 그려볼게요. 우선은 작게 그려요. 크게 그리면 또 디테일한 것에 신경 쓰게 되면서 구도를 짤 수가 없어지겠죠. 자, 일단은 이렇게 가로형 포맷을 만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 캐릭터를 약간 좀 짜맞추듯이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어떻게 짜맞추냐? 제가 정말 단순하게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도 돼?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다 됩니다. 자, 위쪽이 정말 좋은 자료인데 하체가 안 나와 있어요. 하체도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정말 어떤 분들은 좀 어이가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해도 됩니다. 상당히 많은 작가분들이 이렇게 실제로 사진 두 가지를 응용해서 조합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저도 물론 두 가지를 조합해서 작업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되게 유명 작가분들은 저도 이제 평소 작업하면서 피규어도 되게 많이 보고 모델 사진도 되게 많이 보고 그러다 보니까 자료를 정말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유명 작가 건데 자료를 제 폴더 안에 저장해둔 피규어와 딱히 변화점도 없이 그냥 그대로 그냥 자기 그림체로 바꾼 그림도 많이 봤어요. 하지만 이런 과정도 다들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의외로 아마추어 분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하고 그 방법을 잘 안 쓰세요. 하지만 그 방법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쓰셔야 돼요.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 모델을 고용할 수가 없어요. 자, 요즘 시대에 그냥 방 안에서 그냥 혼자 그린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모델을 고용할 돈도 좀 아쉽고, 좀 공간도 협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델을 고용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좋은 거는, 뭐 인터넷이 많으니까 요즘에는 모델을 굳이 고용 안 해도 되긴 하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이미 포즈를 취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거를 가져오는 게 가장 좋긴 해요. 자, 이렇게 또 다르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아는 뭐 미켈란젤로나 구스타브 클림트나 그런 작가들도 모두 자기 작업실에 그 당시에 인터넷이 없으니까 사진도 없으니까 자기 작업실에 모델을 고용해요. 모델한테 포즈를 취하게 시켜요. 그 다음에 그걸 그리는 거예요. 자, 재밌죠? 그렇게 역사적으로 유명한 예술가들도, 유명한 작가들도 상상해서 그린 게 아니라 그냥 모델 데려와서 그렸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자료는 정말 필수라는 거죠. 자, 그럼 이대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자, 물론 피규어들도 상하체 붙이는 거 굉장히 좋아요. 이거는 정말 이제 끝까지도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요. 저도 제 작업에 그렇게 위아래 합쳐서 작업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자, 근데 지금 좀 이게 뭔가 싶죠? 지금 상체 하체가 좀 안 맞는 느낌이 들죠? 자, 일단 한번 이어봅시다. 제가 이 수업 안에, 저희 수업 안에는 지금 기초 인체를 넣어두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이제 보통 제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기초 인체는 띄고 오시는 걸 권장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기초 인체를 어느 정도 아신다라는 가정하에 이걸 진행해 볼게요. 이 상체는 이쪽으로 나가 있고요. 이렇게 돼 있고요. 이 몸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를 맞춰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자, 늑골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요. 늑골 밑에 바로 꺾어서 이쪽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몸통 이렇게 돼 있고, 자, 늑골이 위에 이렇게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있고요. 자, 이렇게 내려줘요. 그만큼 허리가 잘 굽혀지겠죠? 자, 다시 골반 이렇게 빼줄게요. 자, 몸은 앞에 있고 하체는 좀 더 뒤로 가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걸 그릴 때 이렇게 만들어줄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몸 그대로 그리지 않아요. 자, 뭐냐? 가장과 족소가 필요하다는 거죠. 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방법을 보고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정말 제가 나는
이걸 다 상상해서 그려야 하고 제가 허세를 부린다면 이런 방법을 알려드리지 않겠죠.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굳이 뭐 대단한 방법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냥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 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자, 상체는 이렇게 뒤로 트위스트가 되어 있고요. 하체는 이렇게 나와 있는 형상이 됐죠. 자, 그렇다면 지금 오히려 더 잘 맞는 상태가 된 거예요. 자, 늑골의 중간을 잘라줄게요. 이렇게 복근 쪽으로 이렇게 내려갈게요. 예, 몸이 이렇게 좀 뒤틀려 있죠. 그래서 오히려 펀치를 위해서 이쪽 팔을 앞으로 뻗었다 라는 느낌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아주 적절하게 되고 있어요. 자, 근데 이거 약간 하나는 가공을 해줘야 돼요. 이쪽 발을 뻗으면 이쪽 다리가 앞으로 나오게 되죠. 자,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한번 짚어놓고 넘어가 봅시다. 사람이 달리고 있을 때, 자, 이렇게 달리고 있을 때 이쪽 다리가 같이 올라가지 않죠. 무조건 반대쪽이 올라가죠. 이렇게 무조건 반대쪽이 올라가게 돼요. 반대쪽이 내려가고요. 자, 그렇다면 얘가 이쪽 손을 뻗고 있을 땐 자연스럽게 얘도 앞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자료가 있으나 이걸 그대로 따라가지 않는다는 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 하에 얘를 앞으로 보내주는 거죠. 이렇게. 자, 앞으로 보내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방법일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그냥 원통처럼 이렇게 일단 만들어주면 어느 정도 바로 해결이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쪽 팔은 뒤로 오겠네요. 자, 이쪽 팔이 뒤로 가 있으니까 얘도 지금 좀 더 뒤로 갈 수가 있어요. 자, 자신감 있게. 자, 이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투티가 적용되는 거니까. 하지만 과감하게 한번 시도해 봅시다. 자, 동그라미 우선 그리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허벅지를 이어주세요. 이런 방식으로 일단은 기분을 내는 거예요. 기분. 내가 해부학적으로 이걸 잘 못 그렸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기분을 내는 거예요. 난 뒤로 보냈어. 뒤로 보냈고 이 느낌 한번 본다 라는 느낌으로요. 자, 뒤로 갔죠. 뒤로 가니까 확실히 앞에 주먹을 뻗는 느낌이 더 강해졌죠. 지금 아래 걸로 비유하자면 원본 사진은 이 느낌이었는데 이 느낌으로 변경시켰어요. 그렇죠? 원래는 이쪽 다리가 더 나와 있었죠. 자, 그럼 이 자세를 토대로 한번 일러스트 구도를 한번 짜봅시다. 너무 생각보다 훅훅 지나가가지고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게 제대로 알려준 거 맞아?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너무 복잡한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게 사실상 제가 솔직하게 알려드린다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든 이미지를 가져와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해질 수가 있어요. 그럼 기본 인체를 배운 사람이 이걸 들으면 좋다고 그랬는데, 그럼 기본 인체가 어디까지냐? 라는 거죠. 그럼 기본 인체가 어디까지냐라는 거는 기본 바디를 한 이 정도만 안 보고 그릴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안 보고 그릴 수 있다. 이거 정도까지만 안 보고 그릴 수 있다는 수준이라면은 생각보다 인체를 좀 공부를 해야 돼요. 많이. 그렇다면 이 정도만 된다면 이런 거 여러분들 바로 만들어 본다면 생각보다 쉬워질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그림 저장하는 폴더 열어가지고 피규어 사진 두 개 한번 상하치 합치고 포즈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바로 뭔가 새로운 게 하나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요걸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하지만 얘도 마찬가지. 그대로 그리진 않아요. 왜 그대로 그리면 안 될까요? 여기다가 사람을 한번 넣어 볼게요. 이 칸 안에. 사람이 일러스트 그릴 때 사람이 이 완전 정 가운데 있다. 아니면 여기 3분의 1 지점에 있다. 어떤 게 좀 더 맞을까요? 보통 3분의 1 지점에 있게 돼요. 영화도 보면은 보통 대화씬에서 인물이 클로즈업 될 때 중앙에 있는 경우보다 이 3분의 1 지점에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보통 다른 일러스트 러프를 한 걸 또 제가 다시 열어볼게요. 요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하나씩 볼게요. 요 1번은 약간 중앙에 있긴 해요. 중앙에 있으나, 요 오른쪽, 이 오브젝트 때문에 살짝 오른쪽으로 무게중심이 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중앙은 아니다. 라는 거고요. 자, 2번. 2번은 확실히 왼쪽으로 가 있죠. 그다음에 3번. 3번도 확실히 왼쪽으로 가 있고요. 자, 4번도 좀 더 왼쪽으로 제가 보내버렸죠. 5번도, 자, 5번은 지금 살짝 왼쪽으로 치우쳐졌지만 거의 중앙이에요. 그래서 이 러프는, 이런 러프는 선택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회사에서 선택한 러프는 2번이에요. 예, 좀 더 안정적인 구도를 회사는 추구해요. 개인작 같은 거는 안정적인 구도라기보다 되게 멋있어 보이는 그런 게 우선 중요한데, 커머셜 일러스트, 오피셜한 일러스트는 좀 더 안정성이 추구돼요. 그 안정성 안에서도 멋있게 뽑는 게 사실 정말 어려운 일이긴 하죠. 자, 그럼 다음 걸 볼게요. 자, 이것도 봅시다. 예, 이거는 무조건 3분의 1 지점에 위치해 있죠.
이 러프의 완성품은 요거고요. 예, 완성했을 때도 딱 3분의 1 지점에 있게 되죠. 계속 이어서 이 사람을 이렇게 조합해 놓은 사람을 마법을 쓰는 사람으로 바꿔볼게요. 이 손 사진 두 개는 제 손이고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걸 한번 넣어볼게요. 자, 되게 러프하게. 이때도 계속 러프해야 돼요. 이걸 보고 그리는 거예요. 하체를 좀 더 뒤로 보내도 되겠죠. 자, 마법을 쓰는 거니까 손도 약간 이런 방식으로 바꿔줄게요. 주먹을 쥐진 않겠죠, 마법을 쓰고 있는데. 자, 이렇게 투시가 들어간 거는 무조건 어려우면 바로 그냥 원통 넣으세요. 그냥 억지로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원통 바로 넣으세요. 원통을 넣는다는 거는,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니까, 그냥 원통 넣읍시다. 물론, 이제 계속 이제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레벨이 높아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원통을 그리지 않고도 이쁜 인체를 그리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저도 아직은 원통을 쓰는 경우도 많고요. 그럼 손을 주먹이면은 주먹 한번 그려볼게요. 주먹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주먹이 될 텐데 주먹 대신에 좀 평화적인 느낌의 손가락. 네, 이렇게 손가락이 들어간 요 포즈가 나왔죠. 자, 그럼 반대쪽 손. 반대쪽 손은 이 자료에서는 얘가 뒤로 이제 주먹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반대쪽 손은 다양하게 풀어낼 수가 있어요. 자, 몇 가지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 자료처럼 이 뭔가 주먹을 몸에 안에 붙이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게 자연스러울까? 이렇게 있으면서 여기다 마법봉을 들면 좀 이상하겠죠? 뭔가 복기를 들면 더 어울리겠죠? 자, 그렇다면 이 손을 계속 자연스럽게 한번 최대한 만들어 볼게요. 손을 이렇게 펼치고 있다고 하더라도 뭔가 이상해요. 예, 뭔가 여기다가 공 하나 들면은 투포한 던질 것 같은 느낌이 나죠? 자, 그럼 딴 게 뭐 있을까요? 무슨 마법책을 들고 있다 할 때도 얘는 무조건 어색할 거예요, 여기 있으면. 권투하는 자세가 아니라면. 그러면 반대쪽 손은 좀 옮겨주는 게 좋겠죠? 자, 이쪽에 놓고 뭔가 마법책을 들고 예, 바로 뭔가 마법을 시전하는 느낌. 자, 마법책을 든다면 여기 있는 게 낫겠죠? 자, 이것도 되고요. 자, 두 번째 거 한번 해보죠. 자, 마법봉을 들고 오실 수도 있겠죠? 그럼 얘를 살짝 일로 옮겨 봅시다. 팔을 뒤쪽으로. 자, 원통. 원통 그릴게요. 원통, 팔을 뒤쪽으로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마법봉을 들고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저 화면 저 뒤로 팔이 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자, 요 정도까지 왔어요. 이 정도까지 왔는데, 또 여기서 다양한 걸 시도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얼굴을 여러 가지 각도로 이제부터 바꿔보는 거예요. 자, 우선 이거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요것도 돼요. 요것도 될 거고요. 이거를 막 바꿔보는 거예요. 이렇게도 한번 돌려보면서 몸을 최대한 꺾어보기도 하고요. 자, 저는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또 하나 해볼게요. 이 얼굴을 좀 더 뭔가 노려보고 있어. 아래로. 예, 요것도 되겠죠. 그리고 아예 뭔가 요렇게 요거 뭔가 좀 어색한 것 같아요. 자, 이게 왜 어색해지는지 설명드릴게요. 이게 왜 어색해질까요? 문제는 이 얼굴이 이 몸과 같은 방향을 보고 있어요. 액션이 많이 있는데 이 몸과 같은 구도가 되면 바로 심심해지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더도 말고 할 거 없이 그냥 바로 심심해요. 자, 그러면 이 십자가 선을 몸에도 그려보고 얼굴에도 그려보면서 가장 덜 어색한 걸 찾는 거예요. 자,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틀어줬어요. 자, 틀어주니까 어느 정도 아까보다 훨씬 낫죠. 자, 이것도 될 거고요. 근데 저는 이 방향, 얼굴과 몸의 방향이 좀 다른 거를 추천드려요. 자, 그렇다면 요걸 하거나 아니면 요게 방향도 다르고 각도도 다르죠. 자, 그래서 지금 분석을 한번 해보죠. 이 그림을. 얘는 여기를 보고 있어요. 몸은 여기를 보고 있어요. 하체는 여기를 보고 있어요. 계속 바뀌죠. 예, 이렇게 내가 뭔가 그려놓고 좀 어색하다라고 느껴진다면 한번 바꿔봐요. 각도를. 이렇게 되면은 거의 다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 팔이 올라갔으면 이쪽 팔이 올라갔다라는 것도 체크해 보시고요. 이러면은 포즈 나오는 게 훨씬 쉬워져요. 1번 마법사. 화면을 쪽으로 손을 뻗어 마법을 시전하고 있다. 요거는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